밸류 프로그램,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이게 올해 우리의 핵심입니다. 온디바이스 또는 맞춤형 반도체 AI 칩이 얼마나 많이 활성화되느냐의 속도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금통이 앞으로 우리 한국 금리와 관련해서 정말 고민이 많을 것이다. 지금 그런 예상들이 많은데 인하를 하자니 또 그대로 놔두자니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요. 어떻습니까? 즉 한미 금리 차이는 좁혀지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제일 걱정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금리 차가 커지면 자금이 빠져나갈까 봐 그러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환율이 약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금리 차이에서 환율 약세가 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나 더 걱정이 있죠.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리는 상황이 되면은 부채가 늘까 봐. 부채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발생이 있는데 저는 국내에서 계속 얘기하는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이제 개인들의 부채, 우리나라 개인들의 부채는요, 대부분 부동산 부채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제가 약간 주제넘는 생각인데, 그리고 아마 제가 이 얘기하면은 저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따로 규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금리 정책으로 하지 말고 부동산은 부동산 투기가 어렵게 거기는 따로 하고,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계속 높은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채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이 더 어려워요. 그렇죠.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부채가 있는 사람이 훨씬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이 상태에 있으면 오히려 부동산 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나쁘지 않아요. 원래 부동산 하는 사람도 꽤 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으로 인한 개인 부채 걱정을 많이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요거를 좀 이분화해서, 당연히 그 말은 맞아요. 제가 반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걱정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성장률, 우리나라의 경기,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고금리 상태에서 성장은 늦춰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었을 때, 정말 진짜 일본 추정 따라가지 않을까. 잃어버린 10년 우리가 들어가면 어떡하냐. 이 기로에 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재정 완화 정책, 그리고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과 그리고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 시점에 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우리 정치권들이 만들어줬어요. 우리나라 정치권들이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 지금 GDP 성장률을 2% 얘기하다 1.9% 얘기하다가 지금 최악은 1.3% 얘기하고 있고. 그러게요. 심지어 이 상태로 더 가면요 역성장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 같은 국가가 수출 주도의 국가에서 그 부분에서 역성장 얘기 나오거나 1%대 성장률이 나오면은 우리 실물 경기는 엄청나게 안 좋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쪽 당국에서는, 행정 당국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환율의 문제 부분 또는 개인 부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재정 확장 정책과 통화 완화 정책들은 시의적절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요번에 그렇게 되면은 환율이 멀어질까봐, 네. 환율 또 올라갈까봐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있죠. 환율은 그 나라의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금리 차 때문에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진짜 1% 또는 1% 아래로 성장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워낙에 더 약해집니다. 그럴 수 네, 있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건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추경 20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짜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냐. 작년의 수준 가지고 예. 올해 얼마나 더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예. 이게 과연 되겠느냐.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국내 시장이 이렇게 좀 불안한데 이런 것들이 증시에 미칠 영향 아무래도 있겠죠. 저는 우리 시장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장 경기도 안 좋고 정치권 불안하고 환율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그래서 다 안 좋다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물 경기하고 주식시장은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유동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정치권의 불안정성이나 그리고 올해 성장률 둔화되는 거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우리 수출 둔화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국면이 막 진짜 치닫으면서 이걸 살리려는 유동성 보강의 완화 정책이 발생이 됐을 때 시장은 실물 경우와 상관없이 그거에 바탕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추경 얼마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가지고 뭐 사실 택도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투자 심리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보다는 저는 그건 정치권에서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은 분명히 맞는 건데 저는 주식시장에 뭐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해 봤을 때 주식시장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에 돈이 없지 않아요. 네. 돈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 미국 주식 산 거 보세요. 규모를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MLF 잔고도 엄청 많고 RP도 엄청 많고요. 이 대기 자금들이 다 있어요. 그 자금들이 안 움직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돈 벌 수 있다라는 예. 믿음을 주게 맞습니다. 되면 몰려가겠죠.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걸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밸류 프로그램,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이게 올해 우리의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요새 그 금투세 폐지 예. 이거는 참 많은 데서 같이 예. 힘을 합쳐줬는데 예. 요새 상법 개정 관련해서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예 그냥 아침 방송이나 할 때 예. 예. 상법 개정이 한국 증시를 살린다 로고 예. 예. 박혀가지고 영상을 예. 다 내보내는데 예. 주변을 보면 상법 개정 별로 관심들이 없나 봐요.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다른 게 신경 쓰이는 게 많잖아요. 다른 외로워. 다른 거 신경 쓰는 게 많아서 다른 거에 신경이 지금 가 있는 거 봐. 트럼프에 가 있고 우리나라 정치권에 가 있고.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안정화되면 곧바로 올해 가장 부각이 될 게 우리 시장에서 이 상법 개정입니다. 네. 이 상법 개정이 됐을 때 이게 그러면 뭐가 그렇게 될까? 금토세 폐지되고 또는 예전에 있었던 공매도 뭐 금지하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상법 개정했을 때 정말로 그렇게 좋아질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우리 시장이 디스카운트 됐던 요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에 이 상법이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되면은 그러면 돈은 움직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자금이 정부에서 꼭 해주지 않다 하더라도 있는 자금이 돌면 그걸 우리가 그 돈이 안 돌았을 때 돈맥 경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시태 비교가 그래서 발생이 되는 거고 있는 돈이 아주 레버리지를 키면서 잘 돌면은 사실은 신규로 붙지 않아도 우리 시장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금방 시장은 우리 개인 투자들이 미국에 들어간 돈 제가 보기에 한 들어간 20-30%만 돌아와서 다시 해도 우리 시장 그냥 곧바로 뜰걸요? 굉장히 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예. 이제 또다시 예. 뭐 반도체, 2차 전지 뭔가 좀 화려한 스타들이 주도주들이 좀 튀어나와야 되는데 예. 요즘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다. 예. 미래 어떤 비전을 아주 확고하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예. 아직은 예. 꿈에 불과하다. 예. 좀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현상을 하나의 테마로. 예. 어떻습니까?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아직 그 테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테마하고 주도센터, 주도산업하고는 여러분 구분하시죠. 테마는요 이익이 연결되지 않는 미래 기술을 가지고 이제 테마를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 주도 산업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이익이 나면서 막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주도 산업, 전체 우리의 산업을 끌고 갈 때 그 주도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리기판이 다음 차세대 반도체 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반도체 기판이 될 수 있다는 거는 누가 뭐 부정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단단하고 발열의 문제도 없고 또 더 미세 회로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원래 인텔이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텔이 지금 이제 좀
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여기서 많이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뭐 하고 있겠지만 그쪽보다는 뭐 삼성전기나 SKC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부각이 된 이유는 사실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SK그룹하고 지금 엔비디아하고 좀 친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SKC가 부각이 된 이유는 SK하고 엔비디아하고 친하면서 엔비디아도 유리기판에 관심이 있는데 SK의 SKC가 지금 미국에 공장 짓고 요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가능성이 굉장히 빨리 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하나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의 발열 문제로 인해서 G200에 문제가 생겼으니 그렇죠. 야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가 되면은 됐겠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현이 돼가지고 실제로 기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어디쯤이냐라는 기적 문제로 볼 때는 이게 올해 될까 내년에 될까의 부분은 그렇게까지의 자료가 나와 있는 부분은 지금 없어요 데이터가.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이쪽 주가는 좀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결국은 심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알 수 없는 네. 좋은 뉴스, 나쁜 뉴스들이 네. 이 주가를 계속 변동성을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데는 항상 뭐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 데는 있습니다. 우리 그 예를 들어볼게요. 자율주행이 있잖아요. 네. 예전에 자율주행이 어떻게 된다, 뭐 자율주행이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 된 게 막 5만 원 갔던 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야 자율주행 언제 돼 그게? 향후 10년 안에 되겠어 그게 자율주행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자율주행 우리나라에 지금 자율주행차 타고 계시는 분들 있죠. 지금 뭐 합니까? 그게 자율주행이에요? 그냥 스마트 크루즈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기능만 들어간 거잖아요. 보조 기능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완전 자율주행은 정말 오래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0,000원 갔던 주식, 10,000원에서 50,000원 갔던 게 다시 10,0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이번 CES에서도 그랬고 자율주행 그 기술이 상당 부분 발전했더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막 부각이 되니까 올해 자율주행이 어때요? 또 오르죠.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미래 기술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기판의 기술을 따로 아주 특별히 잘 아시는 분은 당연히 그거에서 롱텀으로 바이오 홀딩하면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이 뉴스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미래 성장 기술을 가지고 투자할 때는 그 기술이 당장의 이익을 가면서 성금성금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성장주를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를 땡겨다가 막 그냥 그 주가에 반영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예전에 있었던 2차 전지였고요. 그 2차 전지가 지금 밑에서부터 뭐 조금씩 올라오는 그 분위기는 잡히고 좀 있어요. 근데 예전에 너무 많이 땡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단계별로 올라왔으면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뭐 참고로 거기까지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까지 한국 증시를 이끌었던 큰형님, 이 예. 삼성전자의 분발,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 생태계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의 예. 또 어떤 분발, 이것이 한국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삼성전자가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예.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엔비디아 그 콜테스트 이 부분도 그렇고 예. 지금 중국에서의 이 치고 올라오는 창신이나 이런 쪽에서의 예. 이 메모리 쪽도 힘들어 보이고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의 지금을. 이제 삼성전자 얘기할 때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반도체 사이클 있잖아요. 네. 반도체 사이클이 고점 찍고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반도체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뭐 저는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니까 감히 그분들한테 의견을 뭐 반론을 제기하거나 뭐 반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비판하거나 싶지는 않고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이 좋았다 가면서 올라온 거는 사실은 레거시 반도체가 아니고 범용 반도체 전반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AI 반도체만 올라온 거 아닌가요? 그냥 AI의 사이클이었지. 즉 AI 중에서도 AI 하드웨어의 칩에 AI 칩의 사이클이었지.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스마트폰이 잘 팔리고 PC가 잘 팔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인 범용 D램 가격이 올라오면서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거랑 약간 같이 껴서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요 삼성전자 하는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번 AI 칩 사이클에는 삼성전자가 못 낀 거예요. 네. 이번에 못 꼈다는 거 그냥 인정하고 아예 인정하고 삼성전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못 낀 거 인정하고 그냥 거기는 그냥 따라만 그냥 가시고 진짜 반도체 사이클의 본격적인 사이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뭐 스마트폰 이제 여기 들어가는 또는 신규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뭐 로봇도 반도체가 들어가겠죠. 뭐 자율주행차도 반도체 들어가겠죠. 전장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들어가는 반도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춤형 그렇죠. 반도체들이. 이걸 우리가 온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를 맞춤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작년 말에 브로드컴이 급등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에이직에 관련된. 에이직.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에이직 관련된 신설 부서를 만들겠다. 엔비디아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러면 언제쯤 삼성전자는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냥 진짜 투자자이고 맨날 이런 방송도 하고 주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삼성전자는 이 AI 하드웨어에 서버에 막 들어가는 대형 AI 하드웨어가 아닌 소위 LLM에 들어간 뭐 또는 빅테크에 들어간 반도체가 아닌 이제 맞춤형 반도체들이 활성화되면서 소위 B2C로 가면서 이 AI 맞춤형 반도체 칩들이 AI 칩들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일상에 대해서 휴대폰에도 AI 기능, PC에도 AI 기능, 모든 것들이 AI 기능이 더 많이 되면서 보편적으로 IT 기기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좋아지는 시기가 올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바로 본격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이고 삼성전자는 그 시기를 타면서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타고 가야겠죠. 거기에 동반해서 연동하면서 갈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에서는 AI 칩을 추종하는 건 당연히 대세이기 때문에 그쪽이 열심히 하시는 건 분명히 맞지만 제발 부디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각종의 이제 B2C로 가는 AI가 실생활에 구현되는 각종의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그 디바이스에 맞춤형으로 가는 반도체를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만들 건가를 이거는 엔비디아나 다른데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이건 놓치지 않겠다. 우리가 이걸 다 잡겠다라는 쪽으로 브로드컴이 아닌 우리가 잡겠다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저는 삼성전자가 정말 좋아지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정말 좋아지는 길은 삼성전자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온디바이스 또는 맞춤형 반도체 AI 칩이 얼마나 B2C로 구현되면서 많이 활성화되느냐의 속도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AI 칩에서는 늦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바라보고 하는 거는 지금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펼쳐지는 세상에서의 효용성을 뭐 HBM4 얘기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근데 어쨌건 이쪽에서 열쇠를 인정하고 가는 게 현실적으로 편안하다.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 빅테크들이 LLM을 위해서 뭐 또는 뭐 AI 구현을 위해서 엄청난 서버를 갖고 거기 있고 거기다가 뭐 엔비디아의 가속기 칩을 H100, H200 뭐 그동안에 계속 사놨잖아요. 앞으로 계속 삽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서 삼성전자 발로 뭐 많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말씀하신 온디바이스 AI의 뭐 이런저런 뭐 CXL이 뭐 잘 이해도 잘 못하겠는데 막 그런 얘기들 막 쏟아졌었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지나고 보면 삼성전자의 강력한 하나의 또 무기들이 될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보면은 될 수 있겠죠. 지금은 우리 다 무시하잖아요. 삼성전자. 그렇지. 그 뭐지 그게? 나중에 되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당장은 AI 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HBM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HBM 쪽에서 삼성전자는 안 하면 안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거는 그냥 가되 다음 준비를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HBM 준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꼴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분기가 시작이 됐고요. 새해. 이 1분기 이 한국 증시를 이끌 주도주 혹은 섹터 혹은 테마 어떤 것들이 이 1분기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해 강세의 섹터 또는 종목은 연초에 세잖아요. 여태까지 보시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답을 줬어요. 연초에 센 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다양스럽게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막 반등을 좀 주긴 줬는데 얘는 그냥 섹터별로 좀 움직였던 것 같고요. 연초에 좋아졌던 게 뭡니까? 자율주행, 그렇죠? 로봇 좋았죠. 전력기기, 그리고 조선, 얘네들이 다 좋았던 거지 않습니까? 연초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조선이 들어가니까 조선 기자재가 한번 또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중에서 일부가 움직였는데 제약바이오는 어디에 저는 관심을 많이 갖냐면요. JP모건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 요거는 과거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요번에 조금 잠잠하잖아요. 저는 요거보다도요. 지금 AI 시대잖아요. 3월 3일 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뭘 하냐면은 전미 미국 병원 인프라 시스템 협회인가 뭐 그런 데서 하는 건데 뭘 하냐면은 바이오 헬스케어 CES예요, 일명. 네. 그러니까 IT를 접목한 AI 헬스케어 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3월 3일 날. 거기 그런 쪽이 더 관심이 좀 저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AI라는 큰 범주 안에서 AI 쪽에서 파급되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파급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작년에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하는 하드웨어였다면 올해는 이 하드웨어는 맞춤형으로 바뀌는 하드웨어로 분사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분사된 것 중에서 진일보에서 더 빨리 되는 기술은 아마 소프트웨어를 가미한 최종 수였던 내 IT 기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젠슨왕이 얘기한 게 피지컬 AI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예, 그게 올해 당장 해가지고 끝나는 이런 표현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진짜 20년 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빨리 어떤 구현이 되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그렇죠. 지금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게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맨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수혜 쪽도 이제 바라보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근데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우리 지금 정치권이 좀 어지럽긴 하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이 생기면 밸류업 관련주는 끊임없이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엉뚱한 얘기 하나 드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 섹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친환경, 신재생. 예, 그런 쪽이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많이 갖고 오시는 배터리 뭐 이런 데잖아요. 온갖 악재들을 다 반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정책이 막상 시행이 될 때 우리는 10대 맞을 거로 생각했는데 5대 뿐이 안 때리네? 그러면 얘들은 일정 정도의 반등 개연성이 있어요. 근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을 잘 보면요. 뭐 반토막 이상 난 주식들은 한번 밑에서 올라오면 요즘에 그 엔터주가 그러거든요. 밑에서 올라오면 50% 기본으로 올라와요. 요 타이밍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좀 봤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5년 우리 한국 증시 또 미국 증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지점들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좋은 이세트 함께 해주신 박병창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